우리 군 역사상 최초로 비서방제 전차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T-80U 전차인데요. T-80U의 화력의 핵심이 52 구경장 125mm 활강포예요. 기존의 125mm 활강포에 비해서 약 25% 정도 정확도가 향상됐다고 하네요. 독일 라인메탈사 품질하고 내구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2000m 이상 장거리에는 좀 명중 오차가 좀 많이 벗어난다. 3BM42라는 날개 안정 분리탄인데 1000m에서 관통력이 균질 아변강판 기준으로 약 470mm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한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2000m 정도에서는 다 박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80U에 쓰이는 이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이 9M119이라는 미사일인데 4000m 밖에 있는 적 전차에 포탑하고 차체가 만나는 좁은 틈 있죠? 여기를 쏙 맞출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관통력이 중요하겠죠. 거리에 상관없이 700mm 수준이래요. 캐로잘이라는 자동 장전 장치에서 자동으로 미사일하고 장약하고 같이 붙어서 발사가 돼요. 이동간 정지간 상관없이 무조건 1분당 9발 할 수 있거든. 이거 상당히 우수한 거죠. 무려 1250마력짜리 GTD1250이라는 가스터빈 엔진인데 그러니까 시속 74km까지 난다. 전차가. 순간 가속력하고 경사 등판 능력 이거는 발군이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소음도 작았대요. 자, 우리의 인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6공화국 때 북방 정책이라는 걸 했었어요. 적어도 기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한국군 및 국내 기술 개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북방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때 러시아한테 우리가 차관을 제공했거든. 한참 러시아가 돈 없었을 때. 그때 야, 우리 주제에 무슨 차관을 주냐 막 그랬었어. 근데 이런 차관 제공 덕분에 우리가 나중에 러시아군의 최고 기밀상이었던 무기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들을 받고 그 무기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외국제 무기들 오면 못 뜯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다 뜯어봤어요. 여기에서 얻은 기술로 우리가 나중에 신공이나 천공 같은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K2 전차 같은 첨단 한국형 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존재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었어요. 우리의 신형 무기들에는. 아무튼 이 T-80U 전차가 1차 불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5년에 도입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1차 불곰 사업의 내용은요. 2억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T-80U 전차 33대, 그 다음에 BMP-3 보병 전투차 33대, 그 다음에 메티스 M 중거리 대전차 무기 70기, 그 다음에 이글라 견착식 대공 미사일 50기를 구입하는 거였어요. 차관 대신에 받는 거야, 물건으로. 우리가 빌려준 돈 대신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도입된 T-80U의 대당 가격이 한 대당 대략 200만 달러였대요.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T-80U 전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기술적 효과에 비하면 완전 껌값이었죠. 여기서 이제 카더라가 나오는데 이게 도입이 결정됐잖아요. 김정일이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북한 공무가 이 대응책 때문에 한동안 또 이 96년, 97년이면 어떤 때야 북한이? 고난의 행군기절.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뭐 죽을 뚱살뚱 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한국군의 전략 증강 의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를 한국에 수출할 정도로 뭐야? 한국과 러시아가 친밀해졌다는 얘기야.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 속이 뒤틀릴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북한은 이 이후로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게 여의치 않아져요, 북한이. 실제 1996년에 T-80U의 수입을 기점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공격 무기 및 부품에 대한 수출을 중단합니다. 공격 무기에 한해서. 그러니까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건 빼고. 그래서 북한군의 전력이 급격히 낮아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T-70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북한한테. 지금 북한 T-60이 쓰고 있다니까. T-72도 못 쓴다니까, 걔네들. 계속 T-62 가지고 그냥 개량해서 쓰고 있다니까. 천마호, 폭풍호, 이러면서. T-72 못 쓰잖아요. 시리아 애들도 쓰고 있는 거. 그래서 97년에 얘네가 경제난까지 겹쳐져가지고 여단급 부대의 기동훈련 자체가 사라져요, 북한이.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T-80U를 도입하게 되니까 1996년에 30명의 전차병이 러시아 이제 기갑학교에 파견돼서 교육을 받게 되고, 운용을 위한 기술. 네, 그러니까 이 전차 운용을 위한.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때가 냉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얘네가 엄청난 경제
난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 전차 이 공장도 이제 전차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주문량이 전성기 때 20%밖에 안 되더래. 경제난에 시달렸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 수출이 절실했어요. 소련이 붕괴됐을 때 어땠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단이 있지 어떤 러시아군 어떤 사단이 있어요. 그럼 그 사단의 사단장이 왕이야. 그럼 자기 사단 안에 있는 무기 자기가 팔아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국제 무기상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로 와요. 이게 옛날에 나치 전범 출신의 악마의 무기상이라는 새끼가 하나 있었어. 얘가 냉전 붕괴되자마자 러시아로 가요. 그래서 AK 소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한정당 얼마가 아니라 무게로 달아서 사왔다고. 무게로 달아서 사오고 그다음에 전차도 싹쓸이 해가지고 전부 다 아프리카에 팔아버리고 그랬어. 얘가 중동에 팔아버리고. 아무튼 이때 이만큼 그 러시아는 진짜 엄청나게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직전에 91년 걸프전에서 T-72가 형편없었잖아요. 전과가.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서 완전히 폭망했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되는 무기까지 수출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T-82예요. 더군다나 그걸 어디에다 팔어?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한국에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T-82가 우리나라 들어올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외국에 무기 팔 때 어떻게 확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팔거든요. T-86 우리나라 들어올 때 러시아군하고 똑같은 사양으로 들어와요. 다운그레이드 전혀 없이. 러시아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시스템 점검해주는 러시아 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러시아 애들이 더 놀랐대. 이 인력들이. 야, 우리 일성급 부대하고 똑같은 장비 들어왔네? 다운그레이드 없이? 얘네가 놀랐대요. 지금까지 얘네가 해외 파견되는 러시아 인력들이 봤던 거는 저급품이었거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자기네가 쓰는 거 똑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똑같은 거 들어왔네? 다운그레이드 1도 없네? 아무튼 근데 이게 러시아 장비였으니까 우리가 생소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엔 조금 숙련을 위해서 좀 고생을 좀 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국내 방위산업 관련자들이 좀 악용을 하죠. 러시아제 장비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왜? 자칫 잘못하면 미래의 라이벌을 만들 수 있었거든. 실제로 T-82U를 써보고 나니까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육군이 대량 구매를 검토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로비가 들어가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장비의 숙련도 부족을 장비의 결함으로 둔갑시켜서 정말 악성 자료를 많이 뿌렸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 T-86를 담당했던 인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냐. T-86는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우수한 장비.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 기본만 지키면 고장이 안 났고 운영한 지 몇 년 지났지만 작동 불능 같은 심각한 고장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T-82의 실전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T-82 실전 사례가 T-72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T-80의 첫 번째 실전 사례가 뭐냐면은 체첸 분쟁이에요. 체첸하고 할 때 이거 갖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T-86가 개망신을 당하죠. 아작이 납니다. 아직 T-86 가지고 실전을 치러본 경험이 부족했었고 두 번째 당시 투입됐던 T-86가 제대로 된 반응 장갑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전 같은 데 잘못 들어갔다가 아주 큰 코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시리아에서도 또 작전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런데 T-86가 가서 이때는 제 몫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전에 체첸에서의 실패 사례가 있어가지고 철저히 대비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성과가 그 이후엔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사실 약간 슬픈 얘기인데 러시아제 전차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이게 좀 부족한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T-86가 예전엔 성능이 좋은데 지금의 3.5세대 전차하고 우리나라 K2 같은 이런 3.5세대 전차하고는 비벼볼 수가 없어요. 조금 부족해요. 아무래도 80년대 기술이니까. 예전에는 T-72 같은 거 대량으로 많이 뿌렸으니까 싼 값에 많이 샀었고 요즘엔 또 전차 팔려는 나라들 많잖아요. 옛날 전차보다는 또 이왕 사는 김에 신상 사는 게 낫지. 그렇죠? 단 아직도 돈 없는 나라들은 좀 기웃기웃한다더라. 그런데 아직 이렇다 그런 게 없었고. 실전 사례는 어쨌든 많지 않다. 실전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나라의 실전 사례가 있으면 안 돼. 우리나라 실전 사례는 큰일 나죠. T-86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게 현재 육군에서 이 T-86을 중부하고 동부전선 소속의 제3기업 여단에서 집중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기관총하고 주포 같은 경우는 러시아제 그대로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신 장비 같은 거는 K1 전차하고 동일한 걸로 완전히 다 바꿨다고 하고, 일단 처음에 전차 들어오면서 우리가 언제 또 이게 얘네가 뭐 중간에 뭐 부품 같은 거 이게 잘 안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부품이나 뭐 전투용 보급 같은 걸 되게 초반에 엄청나게 들여왔대. 그래서 훈련용으로는 약 한 10년에 해당하는 10종의 탄약 77,574발을 들여왔고, 그래서 뭐 실전과 장기 사용에 대비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과학화 훈련장에서 가상적으로 많이 활약을 한대요. 주한미군이 워게임 할 때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진짜 러시아제 전차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오막 이랬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T-86는 방어력, 화력, 기동력 이 3박자가 아주 균형 있게 맞춰져 있는 아주 우수한 전차다. 그래서 종합 전투력 면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K1 전차 만들었잖아. 처음에 뭐 국산 뭐 88 전차인데 사실 이게 미국 기술이 다 들어간 거거든,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60 전차를 미국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오파드 전차 가져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야 우리하고 전차 개발하자고 해서 만든 게 K1 전차거든요. 그래서 K1 전차는 우리의 독자 개발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K1 전차 이후에 독자적으로 전차 설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게 이 T-86이라고 하네요. 이걸 왜냐하면 T-86을 우리가 마음껏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K2 설계에 엄청난 도움이 된 전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에 일조를 한 전차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리하자면요. T-86 전차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형편없는 소련제 전차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깬 전차입니다. 아주 공수주 3박자가 아주 잘 갖춰진 밸런스 있는 전차였고요. 우리나라 전차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 전차입니다. 일선의 주력 전차로서 손색이 없는 전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샤르레 무기고에서 러시아제 전차, 러시아제 장비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러시아제 장비들도 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소개해드릴 그럴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샤르레 무기고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T-80U 전차를 알아봤습니다. 자, T-80U 전차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수주 3박자가 잘 갖춰진 전차.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뻔하죠. 야구 선수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전에 요 시기에 95, 96, 97에 날렸던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T-86 전차 이종범 선수에 대한 이러면 또 욕을 먹으려나? 죄송합니다. 레전드다. 네. 레전드인데? 네, 레전드입니다. 그 급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차를 많이 운용해보고 실전에 나가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하고 그리고 전차는요, 절반이 뭐냐? 전차번의 운용 능력이에요. 아무리 거지 같은 전차를 줘도 전차번의 운용 능력이 뛰어나면 전혀 다른 결과는 중동전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명절이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이제 설날을 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